갑시다. 4번에서부터 7번 문제 과두제라고 되어 있죠. 과두제. 과두제가 어제 문제 풀면서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게 특히 비문학에서 그리고 고전문학에서 한자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한자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벽이야. 그 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요 막 뭐 한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그냥 생활 속에서 나오는 한자들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딱 만났을 때 이거는 어떤 한자지? 이거는 무슨 의미지? 이런 식으로 그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찾아보시면서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보세요. 그 형체를. 걔를 다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저도요. 반 이상은 못 써요. 그냥 읽을 줄은 아는데 쓸 줄은 모르는 좀 약간 반병신이야 나도. 나도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한자를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사실 80% 이상이 다 한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자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한 번씩 정도는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챙겨보는 그 정도의 관심만 가져줘도 확실히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과두제에서 과는요 과부 들어보셨죠? 과부할 때 과자야. 그럼 과부가 무슨 뜻이냐? 참 얘도 참 그런 걸 들어 내가 그지? 과부가 무슨 뜻이야? 남편이 없다. 그지? 그러니까 과부의 과는 뭐겠지? 부는 지압이 불 거 아니야. 그럼 과는 없다겠지. 그지? 없다 혹은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적을 과자 혹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두는 뭐겠어? 두는 느낌 탁 오죠? 머리. 그렇지. 머리. 우두머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뭐야? 딱 느낌 오지? 소수의 지금 윗대가리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민주주의 방식이고 뭐 우리가 민주적 운영 체계를 가졌고 한다고 하지만 경영진들은 다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모든 정부나 기업이나 다 과두제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알고 있으면 일종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지금 과두제에 관한 내용이 지금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봅시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여기 볼 때는 꼭 정치 얘기 같지, 그치? 근데 여기는 좀 서론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적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지. 그치? 여기까지는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 소수가 권력층이 된다. 이 얘기지 뭐. 그치? 그래서 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두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는 정치 조직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서부터 등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든 주주야. 주주가 뭔지는 아세요? 뭐 말은 못하겠지만 뭔지는 아시겠죠? 어떤 주식회사, 그치? 주식회사의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주주야. 그래서 그 모든 근데 그 주인이 100% 지분을 다 갖고 있지 못하는 게 주식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0.1%를 갖고 있든 10%를 갖고 있든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주가 경영진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방식이 되기가 힘들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종합학원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한 열 몇 분 이렇게 계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모든 선생님의 임원화. 그래서 원장님의, 부원장님 세 분의, 막 실장님의, 막 이래갖고 다 해서 다 모여서 다 같이 상의하고 다 같이 경영에 참여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지.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적 경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기업에서는 이게 가능해. 하지만 삼성이나 이런 데로 가면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공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무리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두제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어쩔 수 없는 좀 약간 필요악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래서 여기선 일단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결정한다 했을 때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 장단점. 장점은 뭐겠어요? 누구에게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결정을 하니까 누구는 서운하고 누구는 서운하지 않고 누구에게 치우친 결정이나 이런 게 없겠지. 그치?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결정이 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회의와 그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체가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계속 어떠한 결정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고 이러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수직적 경영이 뭔지 아시겠죠? 위아래가 있는 거죠. 계급이 있는 거죠. 수직적 경영의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 수평적 경영이겠죠? 수평적 경영은 그럼 위에서 얘기한 공동체적 경영이 그렇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적 경영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수직, 얘는 수평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효율성을 지향한대요. 효율성을 지향한다는 건 지금 시간으로 봐서도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효율성을 지향하기 위해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효율성을 지향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정보를 독점한다고 얘기하고, 그치? 지금 좀 앞뒤가 굉장히 좀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야. 사실 과두제적 경영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러한 경영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경영진들끼리 강한 결속력을 가지지 않으면 이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어떤 가짜의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짜 권한, 그리고 또 그들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 다음 달에 무슨 회사의 어떤 주식을 새로 상장을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건 사실 모든 주주들이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혹은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쉬쉬하잖아.
쉬쉬하면서 지들끼리 알고 지들끼리만 그 주식이 쌀 때 먼저 사놓고 있다가 상장이 되면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독점이라는 표현은 절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계속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실질적 권한, 정보를 독점, 그리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 그리고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과두제적 경영의 어떤 유리한 점, 그치? 장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장기적으로 수립이 가능하고요. 이에 맞춰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대요. 또한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이라는 건 뭐야? 기업 이꼴 경영진이란 소린 거지. 그치?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그죠? 상당히 지금 특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가 나오네요.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그치? 맞겠지?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뭐 100주 갖고 있는 사람, 10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결정권을 어떤 회의에 참석하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들은, 그치? 그러니까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이를 이용한다는 건 악용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는, 사익이라는 건 뭐야? 개인의 이익에, 자신의 이익에 치중하게 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과도제적 경영의 부정적인 측면. 그래서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사기죠, 이건 완전히. 그지?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예요. 어떠한 폐해를 입힐 수 있냐면 막 성과가 뭐 한 100 정도 났는데 막 1000 정도 난다고 부풀려서 투자를 막 유치시켜.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은 잠적해. 막 이런 식인 거지, 그지? 그래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감추거나, 경영 상황을 지금 잘못하면 뭐 내일이나 모레 뭐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에게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해. 얼마 전에 그 티몬인가? 티몬 맞죠? 티몬이 그랬잖아. 그치? 맞죠? 티몬. 거기, 그니까 끝까지도 그 회사 사람들을, 직원들은요, 자기 회사가 그런지 몰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은 미리 자기네들 돈 뺄 건 다 빼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였겠지. 그래서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그 폐해의 사례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완전히 이런 것을 이렇게 뜯어고칠 수는 없는가 봐. 그래서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한다? 뭐 삼성이나 이런 데처럼 막 족벌 체제다 이래갖고 무슨 계속
가족이 계속 뭐 승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문 경영인을 사용해서 월급 사장 이런 거 있잖아. 왜? 그치? 그런 사람들과 기업이 계약을 맺게 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월급 외에 그러니까 뭐 1년 연봉을 5억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여를 하는 거 외에 이것만 5억만 주게 되면 얘가 이제 딴 주머니를 차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않게끔 다른 경제적 이익을 또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 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스톡 옵션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3년간의 계약을 해. 경영자들은 사실 다 계약 사원이지 정식 사원이 아니거든요. 경영자들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뭐 1년 계약, 2년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연봉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억을 한다. 이랬을 때 이제 스톡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달려주는 거야. 너가 만약에 2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 일하는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아무런 비리 없이 잘 해준다면 이런 조건을 다 다는 거지. 다 잘해준다면 우리 회사 주식을 혹은 뭐 우리 회사와 관계 있는 주식을 현재 가격 뭐 10만 원짜리 한 주에 10만 원짜리인 그 주식을 네가 2년 후에 한 주에 5천 원에 살 수 있게 계약을 해줄게. 이런 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짜로 줄게는 아니야. 공짜로 줄게는 아니고 지금 10만 원인데 2년 후에 네가 5천 원에 살 수 있게 하면 거의 공짜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그거를 5천 원에 뭐 10만 주를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몇 주를 이제 정해줘. 그러면은 지금 10만 원인데 2년 후에 뭐 더 오른다 생각하면 지금 한 주당 9만 5천 원의 이익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EO는 내 5억 말고도 한 주당 9만 5천 원씩이야. 근데 10만 주면은 얼마냐? 9억 5천이? 95. 아무튼 그 정도의 또 나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얘가 10만 원을 넘어서 더 주식이 오르게 된다면 나는 그 2년 후에 무조건 5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주식이 막 떨어졌어. 그래서 3천 원이 돼버렸어. 근데 나는 그래도 5천 원에 사야 돼. 근데 나는 3천 원이면 난 손해잖아. 그러면 안 살게요 하면 되는 거야. 안 살게요 하고 사지 않겠다고 하면 돼. 혹은 꼭 그 시기에 안 사도 돼. 그냥 딱 2년 동안만 못 사고 2년 후에는 언제든지 내가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3천 원이 지나서 다시 얘가 뭐 3만 원이 되고 7만 원이 됐어. 그럼 그때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스톡 옵션을 거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경영진에게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톡 옵션을 하나의 이제 그 동기부여로서 이제 걸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그치 맞지?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치? 내가 더 이익이 되는 그 시점에서 사면 되는 거야. 그치? 혹은 나는 그걸 사서 내가 훨씬 손해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근데 무조건 조건은 2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은 살 수 없다. 사고 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예는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일종의 성과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일하는 동안 우리 회사 주식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뛰어 올랐어. 고생했어. 그거에 대한 성과급으로 얼마를 줄게. 주식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진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다 그 사적인 이익에 치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폐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그러한 방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공적 제도라는 건 법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들을 얘기하겠죠?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 안 좋은 점, 위에 있었던 그러한 안 좋은 점들을 방지하는, 미리 방지하는 기능도 한대요. 그래서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거야. 만약에 그 회사에서 상장하는 게 있어. 그러면 법적으로 너네 그 정보를 주주들에게 다 알려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건 거지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의무화시켰대요. 그래서 경영 공시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회이사 제도 또한 공적 제도에 속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사회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해서 공적 제도 두 가지의 예를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4번은 내용 전개 방식 나오네요. 내용 전개 방식은 어땠어요? 과두제 일단 얘기하고 있었고요. 과두제의 전체적인 좋은 점, 그치? 효율적인 면 얘기하면서, 그런데 안 좋은 점도 얘기했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이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있다 예를 들고 있었죠? 너무 이거는 이제 극명하게 내용 전개 방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은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그죠?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이것과 맞지 않은 내용들이라 1번 적절한 것 찾으셨으면 되고요. 5번 갑시다.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1번 보시면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맞니? 그죠? 소수의 경영진 과두제 맞고요. 그리고 수직적으로 맞죠? 그리고 효율성 추구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고,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 아까 경영자를 얘기할 때 강한 결속력이라고 바로 그 네모되어 있는 과두제적 경영 옆에 바로 써 있죠. 그죠? 그래서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그렇겠죠.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 또한 그 아랫부분에 그대로 그 효율적인 면에 써 있는 부분이라 맞고요. 4번,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죠? 이거는 지금 뭐였어? 안 좋은, 그치? 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대비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5번,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경우는 좋은 경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왜 높아지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훼손될 위험성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6번 갑시다.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스톡옵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아까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됐었기를 바래요. 보시면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맞지? 왜? 안 사면 되니까. 그죠? 맞죠? 안 사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이 되니 안 되니? 되죠. 주식이 더 올랐으면 난 더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성과 보상이 더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주식평가 보상권과 주식평가 보상권은 그것도 주식이 오르면 나에 대한 성과 보상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차이가 없다라고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쵸? 3번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제도가 되겠죠. 그죠? 이건 옆에 거 안 읽어봐도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지? 그리고 사회이사 제도는 가장 마지막 부분의 얘기죠. 기업의 의사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경영공시 제도와 사회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7번 보고 좀 쉽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이번 모의고사의 가장 큰 너희들 특징은 뭐였냐면요. 3점짜리를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3점짜리를 많이 틀려서 문제가 점수가 많이 좀 떨어진 게 있었는데 이 7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틀리셨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기가 사실 보기에서 모든 힌트는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본문만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고 보기도 꼭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가봅시다.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축하해요. 그죠? 그래서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이거 뭐야? 공동체적, 그치? 공동체적 경영을 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 경영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커지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그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과도제적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과도제적 경영을 하게 되었다. 이거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그렇지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고 있네요. 한 사람이 쭉 가는 게 아니라 교체하면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모든 주주가 경영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대. 오픈되어 있네요. 그죠?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내가 볼 때 이 회사는요, 과도제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믹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의결한대요. 그래서 X사의 주주 A와 X사의 주주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얘는 완벽한 과도제적 경영을 하자고 하는 거네요. 그죠? 소수의 경영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이것도 바꾸제. 아까 이 경영 공동으로 의결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것도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과도제를 밀고 있네요. A는. 그쵸?
B는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그 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현재처럼이 아니라 예전처럼이니까 공동체적 경영을 하자는 얘기겠죠. 그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팽팽하게 지금 상충된 의견을 대고 있네요. 그러면 봅시다. 적절한 거지? 1번 X사는 주주들 사이에 평등성이 강하여 강하니? 강하지. 강하잖아. 왜냐면 지금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고 있고요.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다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지금 경영진으로 꾸려져는 있지만 계속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평등성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이 맞네요.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안 바뀌었어요. A가 바꾸자고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수직적 경영이라고 보기도 그렇죠. 여기는 말이 다 좀 아니네요.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 이것도 틀렸죠?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A가 이렇게 얘기한 건, 그치? 그러니까 고정시키자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현행대로가 아니지.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 말이 틀렸네. 그치? 그리고 B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싹 다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 전으로 돌리자고 했으니까. 그치? 효율적 경영은 과두제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틀렸죠. 그쵸? A와 B는 현재 X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벌써 틀렸죠?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 이해되셨어요?